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찾아 떠나는 길고 긴 여행. 이 책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가혹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만일 당신의 남편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면,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과 평온한 생활을 꾸려오던 로라의 집에 그리운 아버지께로 시작하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남편 크리스에게 한국인 아내와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로라의 행복은 덧없게도 송두리째 사라진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로라는 그럼에도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남편의 숨겨진 아이를 만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이번에는 펄벅의 새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연희 선생님이 옮기셨고 길산에서 출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윈터서와 로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둘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각자의 일에도 두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일하는 아주 지성적인 부부입니다. 크리스는 필라델피아의 인류 변호사로서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로라는 무척이나 지적이고 현명하며 세련된 해양생물 과학자입니다. 크리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몰리고 있는 즈음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한국에서 온 것입니다. 크리스는 24살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막 하고 신혼여행을 사흘간 다녀온 후 낯선 아시아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마지막 소탕 작전이 수행되기 직전이어서 곧 휴전이 선포되었지만 전쟁터는 전쟁터인 것이겠죠.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들의 가슴을 졸이며 소총을 들고 진흙 구덩이를 뒹굴며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완고하게 우뚝 선 한국의 회색빛 산들과 끝나지 않을 듯 춥고 엄산한 겨울, 전쟁이 끝난 뒤의 황폐함을 제외하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한다고 수없이 중얼댔지만 사실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들, 부모를 잃은 자식들 틈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은 결코 그 괴로운 풍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전은 몸을 혹사시켜 얻었던 정신적 위안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도 절망감에 빠져 다른 군인들처럼 제 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갔던 댄스홀에서 만난 동양인 여자 순이아와 1년 정도 동거를 하게 되었고 순이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아도 아들도 한국의 기억들도 잊고,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잠재워 두고 로라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터였습니다.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이 그와 로라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혼자서 한국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남편 크리스의 핏줄이 작은 나라 한국에 살고 있고 더욱이 로라는 순이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여자의 매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 남편 크리스가 순이아를 다시 보게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전쟁을 치르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었던 한국과 눈동자가 까만 동양 여자를 대하는 미국인의 시선이 궁금했고 또 정치인으로 출마하면서 그의 불편한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서양인의 시선으로 쓴 한국 이야기, 펄벅의 새해를 맞이하러 떠나봅니다. 로라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댔다. 남편은 공항 대합실 위층에서 갈색 머플러를 흔들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더 잘 보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을 것이다. 서로 그토록 가까워 본 적 없는 사흘인 동시에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도 없는 사흘이었다. 서로의 사랑에 아무 의심을 품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떠나기 하루 전 로라는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뒤척였다. 그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방으로 건너가야 할까? 아니, 그만둘까? 한국에는 얼마나 가 있게 될 것이며 지난밤을 따로 보낸 것이 내가 돌아오기까지 동안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녀는 그래봤자 겨우 며칠일 거라고 되뇌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마음이 놓일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내 마음도 이해해줘. 당신 혼자 가겠다는 것을 양보한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지도 먹지도 못할 거야. 내 몸을 반으로 쪼개는 듯한 기분이야.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모르는데. 땅으로부터 높이 높이 떠오르며 로라는 지난 며칠간을 생각했다. 그 며칠 동안 아예 감각을 잃은 것 같았다. 일이 탈출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집안일은 그레타에게 맡겨두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이런 식의 탈출은 남자들이 쓰는 방편이긴 했다. 몰두할 일이 있으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양도 놀랄 만큼 커졌다. 떠나기 직전 로라는 해양 동물과 식물이 인류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한 연구를 막 마무리 지었다. 가령 전기뱀장어는 신경가스 해독제를 제공하고 작고 섬세한 바다 괴물 성게는 감염을 막는 백혈구의 활동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포르투갈 병정 해파리의 침은 알레르기의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 로라는 이처럼 과학자의 정신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었다. 그런 위안들이 없었다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형 항공기가 엔진의 힘을 받아 몸체를 떨며 높이 솟아올랐다. 로라는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자신이 모르는 낯선 세계 속으로 점점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다. 유럽이라면 모르는 곳이 없는 로라였다. 하지만 아시아는 낯설었다. 크리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들지 않았고 단지 떨어져 있는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이 기뻤을 뿐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녀는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하자 드디어 눈을 떴다. 살면서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의 과거를 대면하겠다고 고집하다니 과연 현명한 처사였을까? 남편이 순이야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참을 수 없어 했던 것. 그건 과연 질투였을까? 어쩌면 순이야가 누구인지 직접 보고 그 매력과 힘을 남김없이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크리스가 가볍게라도 평범한 여자에게, 천박한 여자에게, 심지어 납작한 얼굴의 여자에게 이끌렸을 거라고는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섬세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사람이었으며 로라는 남편의 그런 면을 좋아했다. 아이. 그렇다. 물론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먼저 만나본 다음 깊은 바닷속에서 가져온 표본을 분석하듯이 그녀의 개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크리스와 진정한 최초의 짝짓기를 한 여자는 누구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했다. 문득 크리스와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로라는 수처녀였다. 하지만 그에게 소총각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때는 수줍음이 많고 자존심도 강한 데다 너무 순진해서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남편이 말한 그 판잣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나니 귀국한 첫날 밤 순이와 같은 여자가 있었는지 물어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남편은 분명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순이야를 사랑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아니, 순이야도 그녀만큼 크리스를 사랑하지 않았을 테고 사랑할 수도 없으며 사랑하지 않는다. 순이야, 그 무지한 한국 여자는 무슨 일을 하는 여자였어? 로라는 어제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크리스가 일찍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서 칵테일을 홀짝였다. 늦은 오후 햇살이 좁고 긴 창문의 황금색 창살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다. 로라는 남편이 그렇게 얼굴을 붉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학교 선생이었는지 간호사였는지 그런 걸 묻는 거야. 아, 없었어. 무슨 직업 같은 걸 가졌던 것 같지는 않아. 학교에 다녔고 목소리가 무척 아름다웠지. 노래를 곧 잘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야 늘 노래를 즐겨 부르니까. 내가 기억하기로 한국인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야.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냈던 건 아니지만 로라는 남편이 순이아에 대해 말하는 걸 듣는 게 끔찍이 싫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마음속에서 결혼 첫날 밤의 기억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어렸을 때 그녀가 세례를 받았던 파크 애비뉴의 오래된 대성당에서 열린 간소하지만 아름다웠던 결혼식을 쥐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로라의 결혼식 전날 밤 이렇게 말했다. 네가 크리스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로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남편이 될 텐데 어떻게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지만 더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듯했다. 그녀로서도 어머니의 말뜻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전 최선을 다해 크리스를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그건 위험하단다. 어머니가 한숨을 지었다. 언젠가는 마음을 크게 다치게 될 거야. 이제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로라는 일편단심으로 남편을 사랑해왔다. 일상적인 친구 관계나 여자들의 수다, 무익한 여가 생활에 바칠 시간 따위는 없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마음도 오로지 남편과 일에만 쏟아부었다. 다른 여자들이 자식 얘기라든가 집안일, 남편에 관한 수다를 늘어놓을 때도 로라는 자신이 그 여자들보다 격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다. 로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자신도 남편도 더 좋았을 것이다. 적어도 마음을 나누어 쏟을 존재가 있었을 테니까. 남편만 우뚝 서서 마음을 독차지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로라는 정말로 아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일을 그만둬야 했을 것이다. 아니, 그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아이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남편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 지난 이틀 동안 남편은 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고 그녀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진 그녀의 태도를 느끼고 상처를 입었다. 마지막 순간에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다음 강렬한 입맞춤을 해왔다. 남편의 키스는 그녀의 입에서 강렬히 불탔고 로라는 문득 자신이 그대로인 것처럼 남편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그녀가 남편의 전부를 알지 못했을 뿐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은 기억 속에 비밀 하나를 간직하고 살았고 그녀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비밀은 언제나 그의 기억 속에 그의 일부로 살아있었다. 남편을 사랑했다면 왜 그 모습은 계속 사랑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다그쳐도 답은 없었다. 그녀는 24시간 동안 허공에 내걸려 있었고 자신을 실어 나르고 있는 이 거대한 기체가 어쩐지 지금 자기 모습처럼 느껴졌다. 지구는 하얀 구름 밑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이따금 구름이 갈라질 때마다 언뜻 보이는 푸른 바다가 하늘의 푸른빛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기내에서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에 조금 이별됐고 한두 잔의 칵테일을 들이켰으며 저녁 식사 후 달콤한 리큐어 한 잔과 커피를 마셨다.
밤이 오면 자다 깨다 잠을 설쳤고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한 다음 해쓱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러는 내내 어딘가 아주 먼 곳에 내던져진 느낌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갇힌 인형 같았다. 누군가가 웃음을 지어오면 마주 웃음을 보내며 이방인의 인사치레 같은 몇 마디를 보탰다. 그러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 누구도 아니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과거는 꿈 위에 지어진 것이었고 미래는 불가해한 것이었다. 그는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계획된 길이 있었다. 그 길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걸어가야만 한다. 드디어 로라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곳, 모두 검은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 위에 발을 디뎠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가 낯선 파도가 되어 귓가에 오르내렸다. 로라는 남편이 준 쪽지를 들고 있었다. 호텔과 거리 이름, 통관 수속을 밟은 다음 호텔로 가는 방법 따위가 적혀있는 쪽지였다. 젊은 세관원의 입에서 영어를 듣자 안도감이 들었다. 이곳에는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부인? 모르겠어요. 2주 정도요? 그보다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더 오래 머무르시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길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세관원이 하얗고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오래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웃음을 잃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살며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세관원의 웃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고마워요. 두려움을 물리치자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지금부터는 침착해야 했다. 로라는 택시를 골라 탔다. 택시는 깡통을 망치로 두드려 펴고 잇댄 후 못을 박아 측면과 지붕을 덮은 지퍼차였다.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였고 군데군데 깊고 여러 번 빨아 색바랜 면 옷을 입은 젊은 운전사도 쾌활한 편이었다. 그는 영어는 할 줄 몰랐지만 호텔 이름은 알아들었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 약간 의심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도착했다. 호텔에는 남편 크리스가 보낸 꽃다발과 전보가 와 있었다.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도 그곳에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밤이나 낮이나 당신과 함께. 사랑해. 평소에는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는 그녀였지만 느닷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에 가슴의 통증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 낯선 땅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집이,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아마 책상에 앉아 내가 없어 외로워하고 있을 테지. 아, 우리를 보호해줬던 소중한 내 집.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네가 파괴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참아야 했다. 용서해야 했다. 그래,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을 잃지 않으려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 집이 없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고 고독은 잃어버렸다는 뜻이니까. 산 넘어 떠오르는 새벽빛에 눈을 떴다. 지난밤에는 거리의 불빛만 간신히 보았지만 오늘 일어나 창밖을 보니 현대식 건물과 오래된 가옥들이 뒤섞여 있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집들은 우묵한 그릇에 담긴 것처럼 산골짜기 안에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이곳의 산은 미국처럼 수풀이 우거진 대신 등뼈를 드러낸 거대한 바위들의 연속이었다. 산 자락에는 자줏빛 그늘이 져 있고 봉우리가 황금빛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바로 저 산의 가파른 덩성이에서 젊은 군인이었던 남편은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피로와 향수에 지쳐 절박한 심정으로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가슴속에 연민이 물결쳤다. 결혼 생활 동안 그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전부 들려주었다고. 그때의 기분을 속속들이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순이아에 대해 이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가슴속이 다시 굳어지는 것 같았다.
로라는 호텔 로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미스터 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남자였다. 로라는 미스터 조의 도움으로 순이아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택시가 커다란 두 채의 집 사이에 놓인 작은 벽돌집 앞에 멈춰섰다. 그가 뭐라고 물어보자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윈턴스 부인 도착했습니다.